난 지금의 3번에서 부엌 달림방을 얻어서 자취를 하고 있었고 그 자취집에 27살 된 여자 남편은 돌이 좀 지난 아기를 두고서 그때 쿠웨이트에 나갔고 그 집 여자는 대모모퉁에 방 하나 부엌 하나에 남는 방 하나를 보증금 10만원에 월 3만원씩 월세를 놓았었다. 이야기는 80년대 초 그때 자취를 할 때의 이야기다. 그렇게 이 집에 들어와 지난 지도 3개월. 난 아침 7시 출근 5시면 항상 들어왔고 저녁 시간은 무료하게 지내던 어느 여름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부엌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부엌문 밖에서 총각하고 부르는 게 아닌가? 엉겁결에 네 잠시만요 답하곤 저 지금 샤워 중이라 그런데 급한 일 아니심 나중에 보자고 했는데 벌컥 열리는 부엌문. 순간 난 당황했고 그 여자는 전기세 등이 적힌 쪽지를 아무렇지도 않게 두고 나가는 게 아닌가? 난 샤워를 마치고 전기세 등을 가지고 여주에 있는 현관으로 가서 노크를 했고 세금을 전달하고 아까의 일이 생각나? 씩 웃으며 나왔다. 27살의 젊은 여자가 과부 아닌 가부로의 생활가. 어퉁이방이지만 그 집의 마루와 미닫이문 하나 열면 얼마든 갈 수 있는 구조의 방에는 젊은 날개를 어쩌지 못하는 남자가 있고 그날 이후 나의 상상의 대상은 그녀가 되었음 물론이다.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리하던 8월 어느 날 난 반찬을 넣는다는 핑계로 그 여자의 집 현관을 두드렸고 문을 열어주는 그녀는 매력있는 복장. 그녀는 그런 복장으로 날 들어오라 하였다. 그리고 맥주 사다 둔 거 있다고 한잔할 거냐고? 난 그 말에 속으로 캐절을 질렀다. 맥주병 몇 개에 오징어 한 마리에 상이 차려지고 한 잔씩 마시는데 그때 총각은 참 착실한 것 같아. 왜요? 아니 젊은 사람이 매일 그 시간에 들어오고 난 속으로 웃었다. 네, 특별히 할 일도 없고 해서요 라고 말하는데 애인 없어요? 애인이랑 데이트도 하고 나지? 애인 있지요? 내 마음속에요? 난 엉겁결에 이렇게 말하고 말았다. 그러면서도 나의 눈은 젊은 새댁을 쳐다보기 바빴고 오늘 치우기로 마음먹었다. 참 그런데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? 아주머니라 하기엔 좀 그렇고 내가 망설이며 그렇게 말하자 서슴없이 하는 말. 총각은 20살, 난 27살. 그러니 누나라면 되겠다 하면서 깔깔깔 웃으며 하는 말이 그런데 총각 마음속에 애인은 뭐야? 아, 그 애인요? 글쎄요, 넌 마음에 드는데 아직 이름도 모르고 얼굴만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? 늙을까? 하긴 자취하면서 3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내 자취방에는 누구도 들락거린 사람이 없으니 주인 여자도 그 말에 호기심을 가질 만도 했다. 그런데 누나, 내 마음속 애인이 그렇게 궁금해요 라고 말했고 그 여자는 배시시 웃고 묻는 말에 답은 안 하는데 그러길 10여 분.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서로 했지만 귀에 들어오는 건 하나도 없고 힐끔힐끔 보는 그녀. 난 과감해지기로 마음을 먹었다. 누님, 왜? 누님이 27살이면 아저씨도 젊으실 건데 왜 쿠웨이트를 가셨대요? 이렇게 젊은 부인을 두고 가면 마음이 불안할 건데 또라는 내 말이 나오기 무섭게 그녀는 또 뭐? 난 망설이다가 아니 젊은데 혼자 두고 가면 누님이 이럴 건데 내가 말꼬리를 흐리자 그래서 빈 방을 새를 둔 거잖아. 하하하. 난 엉겁결에 크게 웃고 말았다. 그녀는 나의 웃는 모습에 순간 당하는 빛이 보였고 전 그 외로움을 해결 못해요 라고 말해버렸다. 순간 둘 사이엔 침묵이 흐르고 그 사이 맥주는 다 비우고 말았다. 그녀는 냉장고에서 맥주 몇 병을 더 가져와서는 나 동생한테 이런 말 해도 돼? 라고 말했고 난 네 말씀해 보세요 라고 말했는데 저 하면서 망설이는 그녀. 에이 무슨 말씀인데 망설이세요? 무슨 말이든 해보세요. 그녀는 그 상대가 마음속 애인이야? 난 동생 몇 번 보았어? 저기 저 문틈으로. 난 순간 그 문으로 눈길이 향하였고 옛날 집에 미닫이 문이 간격이 조금 벌어져 있는 걸 보았다. 난 네라고 답하였고 그 상대가 누님이라고 말해버렸다. 그런데 그러는 중에 누군가 현관문을 여는 소리와 동시에 우리는 순간 현관으로 눈이 향했고 거기엔 어떤 여자가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.
현수 엄마! 그 여자는 그녀를 그렇게 부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고 나와 그녀는 그렇게 끝내야 했다. 누구야? 난 그녀에게 물었고 동네 친구. 휴, 어떻게 하지? 그녀는 어찌할 줄 몰랐고 걱정이 태산 같아 보였다. 어찌 걱정이 안 되려 소문이라도 나며 나의 잔대가리는 그 순간에도 쉼없이 돌아가기 시작했다. 누님 걱정 마. 뭔 일이야 있겠어? 아니야 저 여자 말이 많아서 동네 소문도 안 날 건데 어쩌면 좋지? 하긴 지금의 삼보냐 거대한 도시이지만 그 당시의 삼보는 겨우 50여 있는 작은 시골 동네였으니 누님 어차피 벌어진 일이고 내가 알아서 할게. 동생이 뭘 어찌 알아서 한다고? 난 이까에 웃음을 지었다. 왜 웃어? 누님 어차피 이렇게 된 일인데 가서 그 아줌마 될 거 알아? 같이 맥주 한잔 하자고. 우린 벽에 걸린 시계가 9시를 가리키는 걸 보았고 그녀는 대충 정리하고 나갔고 그리곤 속으로 그녀의 입을 다물게 만들 생각을 하고 있었고 30여 분이 지나도 그녀는 오지 않았다. 왜 안 오는 거야? 그 사이에 방에서 자던 애기는 깨어서 칭얼거리고 그때 철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분명히 발자국 소리가 한 명의 소리가 아님을 알았다. 그래? 저렇게 같이 오는 것 보면 일은 쉽게 되겠다라고 난 속으로 생각했다. 난 아기를 달래고 있었고 그녀들이 들어올 때도 태연하게 그러고 있었다. 어서 오세요. 들어오세요. 난 나의 집인 양 그렇게 말하였고 그러한 태도에 말문이 막힌 건 오히려 그 여자였다. 에구 우리 현수 깨웠네. 주인 여자는 얼른 애를 보듬고 방으로 들어가고 어색하게 그 여자가 있었다. 저 이상하게 보이고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이리 앉으세요. 그녀는 할 수 없이 자리에 앉았고 서로 침묵이 흘렀다. 나도 한 잔 주세요. 말을 먼저 꺼낸 건 그 여자였다. 난 맥주 한 잔을 따르면서도 속으론 그녀를 생각했다. 잠시만 나갔다 올게요. 맥주도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가게에 다녀올게요. 그래요? 그런데 맥주하고 소주도 사오세요. 네. 난 가게에 가서 맥주와 소주 그리고 안주거리 조금을 사가지고 들어오는데 현관 앞에다 다르니 안에서 두 여자의 대화 소리가 들렸다. 난 담배 한 대 물고 잠시 그들의 대화를 듣기로 했다. 현수 엄마, 언제부터 저 총각이랑 그런 거야? 그녀는 대답이 없었다. 저 총각 여기 온 지 3, 4개월 되었지? 응, 한 3개월? 그럼 그때부터 그런 거야? 한 2달 전부터? 난 그 소리에 까무러칠 뻔했다. 오늘 처음을 2달 전부터라 말하고 있으니 그래? 저 총각 몇 살인데? 20살? 와, 그럼 힘은 좋겠다. 현수 엄마 앞으로 문단속 잘해라. 난 그들의 대화를 막으려 기침하면서 현관을 열었다. 어머, 벌써 다녀왔네? 네. 소주랑 맥주 사왔으니 한 잔들 하시죠? 난 그러면서도 그 여자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많았다. 남편도 나이도 술잔이 한숨 배씩 돌고 자, 나이도 내가 어리니 누님이라 불러야 하는데 두 분 다 누님이니 누굴 큰 누님이라 하나? 현수 엄마가 나보다 어리니까 내가 큰 누님이네. 호호. 그럼 큰 누님은 몇? 동생이 볼 때 얼마나 보이는데? 30살 정도? 내 눈엔 그리 보이는데? 그래, 그 정도야. 그런데 이렇게 한잔해도 괜찮아요? 아저씨도 계실 텐데? 응, 아저씨는 이번 주 야간이고 국민학생 애들은 자고. 그렇게 하여 대충의 신사는 알게 되었고 우린 그렇게 노닥거리며 놀았다. 그 일에 대해선 누구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렇게 술자리가 끝나고 난 그 큰 누님을 데려다 준다고 집동 오르는데 같이 나왔다. 좁은 골목길을 가면서 누님, 현수 엄마랑 일 소문낼 거예요? 난 이 동네에 떠나서 다른 데서 자취하면 되지만 현수 엄마는 좀 그렇잖아요? 그럼 소문 안 내면 어찌할 건데? 그럼 내일 우리 안양 가서 굴렁쇠 가서 한잔하고 나이트 가요? 난 내가 자주 다니던 술집과 나이트에 가자 했고 그녀는 생각해보고 내 부엌장으로 쪽지를 넣어둔다고 했다. 그 시절 연락할 방법이 없어. 난 그녀를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 내 방으로 가지 않고 현관으로 갔다. 아직 현관의 불은 켜져 있고 누님
뭐든 처음이 힘들지 그 다음은 수월하다 했던가? 그 다음에 닥쳐올 건 생각하지 못하고 난 내 방으로 건너왔다. 가만히 누워 앞으로 일을 생각하고 또 내일 그 여자와의 만남을 기대하면서. 그렇게 잠이 들고 난 새벽에 일어나서 어제 일을 생각해보았다. 순간적으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, 집주인과의 어설픈 만남, 또 동네 여자에게 들키고만 일, 뒤척이다 난 마당의 운동기구로 향했다. 그 집 아저씨가 만들어 놓은 건지 시멘치 덩어리로 된 엽기, 그 엽기는 안방의 창문과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고 얼마간의 운동 중 안방에 불이 켜지는 걸 보았다. 난 창문 밑으로 가서 누님 일어났네? 응, 근데 아침부터 운동이야? 그냥 딱히 할 일도 없고 출근하려면 시간도 남고 해서 난 말을 얼버무렸다. 더운 여름인데도 창문을 닫고 잤는지 창문은 꼭 닫혀있고 잠시 후 드르륵 창문이 열리고 그녀의 부시시한 모습이 보였다. 누님, 나 물 좀 주라.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서로 반말이 오고 갔고 그녀는 현관문을 열고 물 한 컵을 주었다. 그리고 난 현관에 걸터앉고 그녀는 서서 물끄러미 날 바라보고 왜 그렇게 바라봐? 아니야. 어제 그 언니가 본 것이 마음에 걸려서 난 소문나도 괜찮은데 그녀는 나의 그 말에 내 등짝을 때렸다. 현수 아빠이면 나 이혼이야. 휴. 이혼하면 나랑 살면 되지. 걱정 마. 내가 알아서 잘 처리할게. 난 어제 저녁에 그녀를 데려다주면서 일을 말을 하지 않고 그래서 그 미닫이의 고리는 그날 풀렸고 난 바쁘게 출근을 하였다. 어떻게 하루가 지났는지 모르게 난 5시가 되기 무섭게 퇴근을 하였고 부엌을 들어선 순간 접혀져 있는 쪽지를 보았다. 길가로 난 작은 창문으로 그녀가 던졌으리. 쪽지엔 8시 석굴암. 난 캐저를 불렀다. 지금도 안양에 그 석굴암이란 다방이 있는지. 굴 속으로 들어가는 다방. 난 그녀에게는 친구 좀 만나고 온다 하고 나섰다. 이것이 양다리의 시작이고 후에 그럴지 꿈에도 몰랐으니. 난 7시 반쯤에서 석굴암의 제일 구석진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들어왔다. 오래 기다렸어? 아니요, 좀 전에 왔어요. 그래 하면서 그녀는 쉬고 섰다. 오늘 동생이 술 사는 거야? 네, 그런데 누님 하기도 그렇고 누님 이름이 뭐예요? 어머, 얘 좀 봐라. 이름 알면 이제 이름 부르려고? 둘이 있을 때만요? 뭐? 둘이 있을 때만? 네? 그럼 나하고 또 둘이 있을 시간을 만들겠단 말이잖아? 그렇게 말이 되는 건가요? 그래라 까짓거 이름쯤이야. 신혜임, 물론 내 이름도 알려주었다. 우린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어두워지길 기다려 굴렁쇠로 향했다. 그녀도 굴렁쇠를에게 떨어져 오르면서 야, 너 여기 웬일이야? 그곳 사장의 동생인 형님이 나를 반갑게 맞아준다. 형님, 오늘 나 모른 척해라. 그 사이에 시내도 들어오고 우린 자리를 잡았다. 서로 같이 해갈친 그녀의 넋두리가 시작되었다. 창수야, 왜? 너 현수 엄마랑 오래되었다며? 난 어제 현관 밖에서 몰래 들은 이야기도 있고 해서 그냥 응하고 대답했다. 그런데 무슨 말을 하는지 그녀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. 말해봐 누님. 현수 엄마 말이야. 응? 현수 엄마가 뭐? 아니다. 우리 술이나 마시자. 난 더 묻지 않았다. 뻔한 말일 테니까. 멀리서 굴렁쇠 사장 동생인 형이 날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. 어느 정도 술이 되어 난 그녀의 옆자리로 갔다. 거부하지 않는 그녀. 살며시 어깨에 손을 올려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. 그래, 부딪혀보자. 난 속으로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이제 저 여자가 나를 찾게 만들자. 신혜야, 이제 나이트를 가든 나가자. 창수야, 너무 늦어서 집에 가자. 나이트는 나중에 가고. 난 형님에게 계산을 하고 나와서 택시를 잡아서 3번까지 안 들어갔다. 동네 사람들이 볼 테니까. 옛날 124번 종점에서 내렸다. 거기서 3번까지 걸어서 10분 정도. 어두운 길을 비틀거리며 걷는 두 사람. 난 그녀를 부축하고 난 그렇게 그녀를 부축해서 동네 입구까지 왔다. 누님, 여기선 혼자 가. 나도 조리로 해서 갈 테니. 그래, 오늘 잘 놀았어. 나중에 보자, 창수야.
누님 잘 가. 조금은 비틀거리는 그녀를 보내고 난 천천히 집으로 들어왔다. 씻고 방에 누웠는데 안집과 연결된 미닫이 문이 스르륵 열리고 그녀가 다시 엎고 있었다. 친구를 잘 만나고 온 거야? 응. 술 많이 마셨나봐? 조금? 어느새 그녀는 내 옆에 와서 앉아 있었다. 스님이 고기 맛을 보면 초가상간 태운다 했던가? 꼭 그 꼴이 되어가고 있었다. 되어가고 있었다. 되어가고 있었다.